저는 공개 수업 같은 이벤트성 수업이 아니라 모든 수업에서 패들릿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도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퀴즈도 풀고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발문대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서술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재적입니다. 선생님들 수업 준비 잘 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에 학교를 옮기고 출판사도 바뀌고 해서 수업 준비를 새로이 하고 있는데요. 수업 준비를 할 때 선생님들이 시간을 정말 많이 할애하는 부분이 바로 PPT와 학습지의 제작이 되겠습니다. 저는 모든 수업을 패들릿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 패들릿에 교과서, PPT, 학습지 모든 것을 한 곳에 담습니다. 그리고 수업하러 들어갈 때 딱 제 아이패드 하나만 들고 가서 빔이나 TV에 연결해가지고 패들릿 화면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큰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수업을 하러 갈 때 손이 굉장히 가볍다는 겁니다. 노트북도 안 들고 가고요, 학습지 뭉치도 안 들고 가고 교과서도 안 들고 가요. 딱 패드 하나만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굉장히 적극 추천드리는 게, 저희가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과목들이 굉장히 세분화가 됐고 한 사람당 3과목이 들어간 건 기본이고 4과목, 5과목 들어가는 일도 이제는 앞으로는 좀 보편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주 한 주 준비해야 할 수업 차시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기존의 방식으로 하다가는 선생님들한테 가부화가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 한번 참고하시고 도움이 된다면 한번 써먹어 보십시오. 저는 이 방법이 편리성도 담고 있지만 정교성도 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교육적인 효과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먼저 제 패들릿 홈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통 패들릿이 처음에 무료 버전을 쓰게 되면은, 저는 결제를 하고 지낸 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는데 무료 버전을 쓰게 되면 3개인가 5개인가 밖에 못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년에 한 10몇만 원씩 내고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구독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패들릿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한 개가 저의 학습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제목에 뭐라 돼 있냐면 통합과학 어쩌고 원본이라고 돼 있죠. 제가 이 원본을 만들고요, 이 수업을 듣는 반이 8개라고 치면은 8개를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1반, 2반, 3반. 그러니까 저는 학습지를 프린터기에서 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패들릿 상에서 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이걸 하나 열어볼게요. 네, 여기 첫 번째 버튼, 공유를 상징하는 기호죠. 공유 버튼을 눌러서 링크를 복사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 링크를 뿌립니다. 그러면은 1번 학습지에 해당하는 링크를 받은 거죠,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자신이 생각하는 무게와 질량의 차이를 적어보자, 검색하지 말고 해서 학생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무게와 질량의 차이를 나름대로 적어본 겁니다. 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물리학 수업 시간에 썼던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저의 학습지이자 그리고 교과서이자 그리고 PPT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좀 힘 빠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교과서 PDF 파일 있죠, 우리 출판사에서 받을 수 있는 교과서 PDF 파일에서 캡처 해가지고요, 이 캡처 도구 있죠, 이 캡처 도구로 교과서 캡처 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붙여 넣으면 이 포스팅이 생깁니다. 나중에 만드는 방법도 따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교실 빔이나 TV에다가 띄워놓고 설명합니다. 이거는 이렇다, 위치는 뭐다, 변이는 뭐다 설명을 해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만약에 물어볼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XT 그래프 이해하기, 첫 번째 게시물은 제가 올린 게시물입니다. 학생들한테 다음을 XT 그래프로 나타내보자 해서 어떤 운동을 설명을 해놨고, 학생들은 이걸 보고 자기가 들고 있는, 맞다, 그거를 얘기를 안 했네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저는 딱 수업 첫날에 얘기를 합니다. 교과서 들고 올 필요 없다, 학습지도 없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개인 전자기기, 휴대폰을 제외한 아이패드나 갤탭 등, 혹은 없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요즘에 아이북이 전체적으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애들이 아이북이 성능이 안 좋다고 원성이 좀 자자한데 그래도 패들릿은 충분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북 챙겨오게 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학생들은 자기가 공유받은 링크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림판이나 아니면 뭐 굿노트 등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 노트 어플로 그래프를 그려서 제출을 합니다. 혹시 자기 개인 태블릿 PC를 가지고 오지 않은 학생들은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종이에다가 그려가지고 이 친구처럼 사진 찍어서 올려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잘하는 학생들은 조금 뽐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하면 뽐내고 싶잖아요. 내가 잘하는 걸 남들 좀 봐줬으면 좋겠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자기 효능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학습 욕구를 계속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잘하는 애들끼리는 경쟁이 또 붙습니다.
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얘보다는 이런 디테일을 챙겨야지 이런 경쟁심도 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큰 장점이 하나가 또 뭐 있냐면 이게 기록이 다 한 번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 생기부 선생님들 쓰실 때도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나 혹은 좀 참신하고 재밌는 답변이 나왔을 때 그런 걸 살려서 교과서 특에도 다룰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큰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수업에 자신 없는 학생들은 어떡하나, 그런 학생들한테도 좋은 게 잘하는 학생이 좀 빨리 올려놓으면은 눈치껏 그거 보고 좀 따라서 비슷하게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뺏기는 게 아니라 동료 학습이라는 좋은 용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업 참여도도 올라간다. 그리고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누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아닌지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진도 빠르기 조절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이제 우리가 형성평가라는 걸 하는 이유가 학생들의 현재 지금 나의 가르침에서 어느 정도 성취했는가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단순히 수업 설명만 해서는 그걸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따로 형성평가를 안 해도 어느 정도 실시간으로 성취 수준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좋아요나 댓글 기능으로도 다양한 피드백이 가능하거든요. 학생들끼리의 피드백도 가능하고, 제가 시간 남으면 학생들한테 이거 시켜놓고 시간이 좀 남으면 제가 댓글을 달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어쨌든 반별로 만들어지잖아요. 여기 보이세요? 공식까지, 제가 공식까지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여기까지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책갈피 기능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진도를 나갔는지 체크해 놓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퀴즈 같은 거는 댓글 달기 정도로 이제 가볍게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답이 여러 가지로 갈릴 수 있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서술로서 다양하게 내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질문이 뭐였냐면, 우주에서는 우주선이 앞으로 갈 때 프로펠러를 쓸 수 없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각자의 생각을 적어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갑자기 내가 학생들한테 깜짝 문제를 내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미 배분된 학습지에 박아 넣을 순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능하다. 빠르게 노트에다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야야 너희 문제 좀 더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문제 풀어봐봐 해가지고 노트로 빠르게 기록을 한 다음에 캡처를 해서 올린 겁니다. 이건 제가 낸 문제예요. 네, 보시다시피 굉장히 대충 낸 게 보이시죠? 즉석으로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었더니 학생들이 그에 대한 풀이와 답을 이런 식으로 노트 어플이나 텍스트를 이용해서 표현한 게 보이시죠? 뭐 책에다 적은 친구도 있습니다. 책에 적어서 캡처한 친구도 있고. 그리고 이런 거 하기에도 좋아요. 이거 있죠, 밑에 뭐 갑자기 섹션 10하고 OX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거 있잖아요. 얘들아 A가 맞는 거 같아? B가 맞는 거 같아? 라고 물어봤는데 A가 맞는 거 같은 사람 손 들어봐 했는데 손 안 들어서 뻘쭘한 경우 있으시죠, 그죠? 그런 경우 OX 해놓고요, 야 얘들아 여기다가 그러면은 O가 맞는 것 같으면 여기 좋아요 누르고 X가 맞는 것 같으면 여기 좋아요 눌러 해가지고 제가 급하게 만든 겁니다. 수업 중에 빠르게 만든 거라고. 그래서 좋아요 눌러라고 하면은 애들이 1초 만에 눌러요. 다다다닥 눌러요. 지금 19개 좋아요 되는 거 보이시죠? 학생이 19명입니다. 다 참여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어쨌든 AI 유튜버죠. AI 유튜버이기 때문에 좀 AI 요소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색깔로 구분을 했습니다. 물리학 1, 뭐 통합과 물리학 2, 그리고 물리학 1 1페이지, 2페이지 이런 것들을 색깔과 그라데이션으로 구분했는데, 이게 색깔이란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색깔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한계에 봉착을 해서 올해부터는 이미지를 쓰는데요. 배경 이미지를 눈치를 채셨겠지만 챗GPT한테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농구공은 포물선 운동을 가르치는 부분이라서 농구공을 그려달라고 했고요. 이건 오뚜기인데요. 물리학 2에서 평형에 대한 과학 개념을 다루는 단원이라서 오뚜기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챗GPT한테 배경 화면을 그려달라고 할 수도 있다. 사실 제가 이거 처음 제작 의도는요, 이거 유료 버전을 구독하시면요 AI 추천 레시피라고 해가지고 패들렛에 있는 다양한 AI 기능을 쓸 수 있는데, 제가 이 컨텐츠 만들면서 이것까지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면은 영상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거는 특집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사실 패들릿을 어느 정도 이용해 보신 선생님들은 대충 눈치채셨을 텐데, 그래도 제가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패들릿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 게시판을 만들어요. 제일 기본이죠. 그리고 저는 그리드라는 형식을 씁니다. 그리드 형식을 누르시고 완료를 누를게요. 그럼 이제 섹션이 생기죠. 네, 제가 실제로 만든다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쪽 페이지는 패들릿을 펼치고 한쪽 페이지는 교과서를 펼칩니다. 네, PDF 파일이죠. 그래서 캡처 도구, 이거 윈도우에 기본으로 있는 캡처 도구죠. 색 캡처,
이렇게 요 부분 캡처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컨트롤 C 하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하면은 게시물 추가가 되거든요. 컨트롤 V만 하시면 자동으로 올라와요. 게시 끝이에요. 네. 이렇게 저는 PPT 만듭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또 텍캡처.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고 여기 섹션 추가를 누르면은 새로운 섹션 추가 가능하거든요. 위에서 배운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문제를 하나 추가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 과학생들은 대충 아실 텐데 여기 자바 실험실이라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과학적 현상을 이 가상의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해 놓은 사이트인데 이런 사이트들 컨트롤 C 하셔서요 여기서 요 플러스 컨트롤 V 게시하시면은 여기 또 시뮬레이션이 첨부가 돼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학생들도 개인 패드, 개인 태블릿 PC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좋은 영상 있으면은 링크 컨트롤 C 하셔서 패들렛 가셔서 게시물 추가 컨트롤 V만 하시면 게시하시면은 참고 영상도 이렇게 첨부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눌러서 유튜브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만들고 나면 학생들한테 어떻게 전달하냐면 뭐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쓰는 방법은 제가 들어가는 과목에 대해서 수업 자료 문서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패들릿 링크 저의 1번 학습지죠. 1번 학습지, 2번 학습지. 참고로 통합과학 같은 수업은 이제 반이 여러 개니까 1번 학습지에 대해서 1번 패들릿에 대해서 1반, 2반, 3반 이렇게 다 나눠야겠죠. 이거 안 나누면은 이제 모든 전교생이 하나의 패들렛에 게시물을 남기게 될 텐데 뭐 그걸 의도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새로 업데이트 될 때마다 계속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수행평가라든지 뭐 그 교과에 관련된 다양한 안내사항들을 저는 이 하나의 문서에 실어 놓은 다음에 요거를 이제 공유 링크 복사를 해가지고 어디에다 올리냐면 네이버 QR코드 뭐 QR코드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네이버 QR코드를 씁니다. 네, 네이버 QR코드에 들어가가지고 이 QR코드에다 그 링크를 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언제든 볼 수 있게 교실 게시판에다 붙여놓고 뭐 그걸 이제 스캔을 하면은 요 문서가 뜬다. 이 문서를 통해서 패들릿도 들어오고 뭐 이번 패들릿도 들어오고 수행평가 관련해서 안내도 하고 뭐 여러가지 게시판으로 씁니다. 지금까지 저의 패들릿으로 수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참고로 이 수업의 슬로건은 종이 없는 수업입니다. 교과서도 없고 학습지도 없습니다. 나름 뭐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좋을 수도 있죠. 물론 전자기기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전력 소모가 심해서 환경보호에 뭐 아주 좋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학교에서 또 무분별한 종이 사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완할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선생님들 수업 들어가기 전에 급하게 막 30장씩 학습지 뽑고 들어가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만약에 복사하려고 줄 많이 서 있으면은 수업 늦게 들어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편리함이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좀 학기 초라서 바빠서 귀찮아서 영상은 안 올리려고 했는데 구독자가 무려 500명이나 제 예상보다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구독자 500명을 달성해서 이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도파민이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감사함에 대한 보답 뭐 물론 대단히 뭐 좋은 정보라고 볼 순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래서 영상이라도 찍자 해서 이제 아껴왔던 필살기를 하나 꺼내봤습니다. 물론 인공지능 관련한 영상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패들렛에 인공지능 기능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한 방안에 대해서도 나중에 추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료이긴 합니다만 결제할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독자 500을 달성해서 너무 행복한 육지의 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